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몸살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코감기가 아직까지 계속 좀 남아 있네요. 영상을 보시는데 약간 코 먹는 소리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양해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이제 호감기가 나아서 네, 좋은 영상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의 조셉 루빈에 대한 XRP CEO의 말이라고 리플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네요. 브래드 갈링하우스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브라이언 벨렌도르프, 그리고 조셉 루빈은 이더리움 다보스라는 위원회에서 이제 연설을 했고, 분권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건강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조셉 루빈이 누구신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조셉 루빈은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비탈릭 부테린과 같은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네, CEO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XRP를 회전시키는 문제를 다루었고, 그것은 중앙 집준화가 되어 있다며, XRP 레저는 채굴 기반의 다른 회사들보다 더욱 분산되어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리플은 스타크,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모델이 아니므로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어떤 것을 통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어떤 것이라고 하면 XRP겠죠. 네, XRP 레저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약 100명의 검증자가 있고, 이 리플은 이러한 노드의 5% 미만을 관리하며 XRPL, 네, XRP 레저가 원하지 않는 것은 XRP 레저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재정적인 이익이나 그리고 리플 XRP 레저 주변에 많은 퍼드, 즉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을 퍼뜨리는, 네, 그런 게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사람들이 XRP가 중앙 집중화 된 것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XRP가 그렇게 칠해지길, 그러니까 약간 루머에 이렇게 가려지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조셉 루비는 이 시점에 개입해서 빵형과 건강한 토론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빵형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XRP는 가치 토큰이며 개방된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만약 CFTC가 당신이 6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뭐 얼마나 편안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빵형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CFTC는 상관 안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XRP의 55%가 에스크로에 있고 팔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업계 전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업계 투명성이 이제 필요하며, 리플은 이제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루비는 이제 갈링의 투명성 답변에 대해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디지털 자산은 토큰 소유 측면에서 분산되어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빵형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하네요. 유기 증명서 작업을 하는 한 토큰의 소유권은 분산되어 있다. 그 채굴 기반 프로토콜이 경우 중앙 집중화는 소유권이 아닌 최강 제어를 기반으로 한다 해서, 이제 결론은 리플은 블록체인 공간에서 유일하게 이제 투명한 회사이며 그들은 그것에 대해 벌을 받는다. 우리는 빵형의 이제 선례에 따라 투명하게 숨어 있는 다른 회사들에 대해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네, 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영어를 이렇게 좀 그 번역을 돌리다 보니까 굉장히 문맥상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점 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기서의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리플이 뭐 중앙 집권화가 이제 되어 있다. 리플 XRP가 리플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고 퍼드일 뿐이고 굉장히 투명한 회사다. 리플 XRP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XRP, 리플
올해 어떤 일을 벌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서클의 CEO가 다보스 연설에서 암호화 없이 디지털 시대에 생존 불가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어가 다보스 2019 세계 경제 포럼 연설에서 암호화는 디지털 시대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 텔레그래프 보도에 이제 의하면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어는 암호화가 탈중앙 특성과 복원력으로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로 자리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제레미 얼레어는 암호화폐 회의주의는 단지 새 기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암호화폐를 나쁜 것으로 매도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암호화는 현대 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버 안전에 근간 기술, 모든 기업의 기본적인 툴이라며 이제 극찬을 했다고 하네요. 이어 이제 해당 기술로 인해 웹보다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시민단체, 경제기관에 강력한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CEO는 암호화폐와 중앙은행이 공존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는 중앙은행 자금을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생성하는 개념이 민간에서 벌써 실행되고 있다며 작년 가을 출시된 USD 코인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암호화폐가 다기능성을 피력하며 블록체인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수백만 디지털 월렛과 상호 작동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출거래, 지급거래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며 전세계 어디서든 적은 수수료로 언제든지 달러 지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CEO는 비트코인이 희소성이 있는 비주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향후 3년 내 다시 가치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서클 CEO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제 향후 3년 내 다시 가치를 회복할 것으로 이제 전망한다는 말이 굉장히 신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찌라시를 퍼뜨리는 분들 보면 이제 100일 내, 뭐 한 달 내, 짧으면 일주일 내에 뭐 몇만 달러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막연하게 했는데 이분이 많이 이제 분석을 하시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기간을 제시하신 거겠죠. 네, 정말 3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정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제 이더리움 월드뉴스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가 최근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시장 조작 때문이라고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타일러 윙클보스는 암호화폐 혹은 암호화폐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테슬라나 애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규제 당국이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참 ETF 신청이 또 반려가 됐네요. 저번에는 이제 바네크 ETF 신청이 이제 반려가 됐다는 이런 소식을 접했었는데 그것도 이유가 거의 시장 조작이 많았죠. 네, 그래도 지금 당장의 이런 시점에서 ETF가 이제 승인 신청이 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건강해진 상태에서 ETF 승인 신청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ETF 정말 승인을 기다려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텐데 계속해서 반려가 된다는 이런 소식이 나와서 많이들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18년에 원래 되려고 했었죠. 네, 19년인데 아직 근데 1월도 안 지났습니다. 아직 1월 25일이고 네, 12개월 중에 이제 한 달도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번 ETF에 대해서 그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2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에 대한 공포 심리가 전날보다 소폭 완화됐음을 의미하며 전날과 같은 공포 단계를 유지하는 거죠. 해당 지수는 이제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35 정도면 아직까진 좀 아쉽다.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안타깝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참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참 제가 제일 높게 본 점수는 48이죠. 네, 참 50, 60, 70.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왜 맨날 왜 이거 공포 탐욕 지수 볼 때 뭐 50, 60, 70 하면서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똑같이 반복하는 거는 이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항상 매 영상에 제가 50, 60, 70 넘을 때 이렇게 박수 치면서 네, 이 소식을 전한다고 했는데, 말하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50, 60, 70 돼서 제가 박수 치면서 네, 이렇게 와, 이렇게 50 넘었어요 라고 박수 치면서 네, 영상을 만들면,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박수 치면서 네, 이 부분에선 같이 박수 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만 이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